12월 2일 토요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하고 부산은 상당히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지금 불량주로의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서울은 아직까지 토요일, 일요일날 비 소식은 없습니다. 약간 흐린 이런 소식만 있지 아직까지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주로는 일단 정상적인 주로가 될 것입니다. 최근 주로 자체가 약간 토요일 날은 약간 빠른 흐름,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했지만 일요일 날은 또 후반부가 되면서 조금 무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후반부 경주는 라이트가 켜지면서부터는 약간 추임마들한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11월 시작하는 경마 주간도 마찬가지로 서울 경마는 약간 무거운 흐름에서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경주는 정상적인 주로, 후반부에는 약간 이제 라이트가 켜지면서 10경기, 11경기 약간 쉬평의 마필들도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경기 편성이 많습니다. 박수성 11월 첫째 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분석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리멤버 어게인, 3번마 동방포스, 여기 7번마 영광이 스카이, 이렇게 3D의 마필이 좀 좋은 인기말로 팔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1번마 리멤버 어게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몸싸움을 실패하면서 몸싸움에서 좀 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필입니다. 조인권 기수가 주행검사 때 뛰고 9월 28일 경주 때 조인권 기수가 탔는데 약간 이 마필도 보면 약간 선행형이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주 장추열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1번마 리멤버 어게인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래도 6등급의 경주 편성의 1번 게이트는 정말 꽃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 요건 약간 떨어지더라도 지난번처럼 몸싸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레이스에서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안쪽에 1번마 리멤버 어게인이 선행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3번마 동방포스군인데 강한 조기를 시행을 했는데 일단 1번 옆에 바로 옆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데 약간 단점은 뭐냐면 약간 다리가 높다는 게 요거 약간 단점이고요. 그렇다면 적응하고 나오고 있는 4번마 터보차지, 이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이평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7번, 11번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4번마 터보차저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12번 게이트 아예 전기를 풀어다지 못하는 경기 편성입니다. 6등급 경주 편성에서의 11번, 12번 게이트, 이 게이트에서는 전기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마필의 자체가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완성도에서 붙어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완성도에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최근 6등급 경 마필도 보시면 알겠지만 장수 목장이나 제주도 육성 목장에서 거의 3개월, 많아야 3개월 반 정도 교육을 받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마필 자체가 완성도가 떨어지면서 올라와요. 근데 여기 와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185만 원이라는 이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비를 빨리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출전을 해야 돼요. 4번마 터보차저는 그 맥락에서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아예 초반부터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고 있는 마필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4번마 터보차저까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라운드 케이샤, 3번마 피트 도깨비, 이 두 마필이 좀 더 인기마로 팔립니다. 2번마 라운드 케이샤 같은 경우는 모리를 안 맞으면서 무빙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모리를 맞으면 약간 말이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또다시 이제 안쪽 게이트입니다. 3번마 비트 도깨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제 수영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수영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 문세훈 기수가 탔는데 직전 경기 문세훈 기수 선이 외곽에 붙어가지고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9번마 가문 파티가 되겠죠.
기본적인 중속에서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의 마필로 판단됩니다. 박태종 기수가 굳이 이 마필 가지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레이스 전개상 다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2번, 3번 이 정도 마필들은 충분히 갈아서 엎어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태종 기수가 탔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박태종 기수는 기본적으로 2000승이 넘는 기수입니다. 이런 기수들이 이런 마필들 약간 농땡이 있는 마필들은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타주고 있는 만큼 9번 가문 파티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아놀드 튠, 지난번에 중속에서 모래를 맞자 말이 약간 주춤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데 모래를 맞자 약간 주춤되는 모습이었고요. 2번마 어메이징 스타 같은 경우는 선이 외곽에 붙었던 마필입니다. 강하게 이번에는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줘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안쪽에 1번과 2번은 기본적인 자기 타임 정도는 충분히 끌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보는 복병마는 10번마 영혼 포텐이 되겠습니다. 1번마 아놀드 캣, 2번마 어메이징 스타 다 좋습니다. 근데 이 마필 다 6등급에서 계속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마필이죠. 아놀드 킹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 2번마 어메이징 스타는 이 마필도 역시 머리를 맞으면 안 되고 선이 외곽에 붙어야 되는 마필. 무조건 밀어서 선행식으로 가야 되는데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번만 영혼 포텐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예전에 몹시 말했지만 실격을 당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제 김성현 기수가 송문길 조교사가 김성현 기수 이제 4kg 감량을 받는 기수를 태워가지고 한번 승부를 한번 보려고 했어요. 근데 직전 경주 8번 게이트에서 김성현 기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김성현 기수가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그리고 중간에서 머리를 맞으는 마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 돼요. 빨리 외곽으로 빼든가 다시 모델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 경기를 대비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최근 그걸 하지 못했던 경주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문기 조구사도 이번에는 김성현 기수를 태워가지고는 한 번 더 김성현 기수를 조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김성현 기수가 7번마 뷰티 원더풀하고 10번마 영혼 포텐 이 두 마필을 일단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김성현 기수를 기회를 주려고 그랬는데 김성현 기수가 이제 10번이 아닌 7번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송재철 기수를 태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차라리 영혼 포텐 같은 경우는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고 혈통적인 기대치 있는 마필들은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나아요. 차라리 외곽에서 이렇게 무빙식으로 갈아엎는 게 더 좋은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모습은 결정력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약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10번마 영혼 포텐 이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마 글로리인 아너 계속적으로 지난번까지 거의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김동균 조교사가 꽉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인기 2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이탈 자체가 상당히 좋았는데 꾹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좀 각지를 선행형 마필에서 좀 추입형으로 바꾸느냐 요게 이제 갈려 있고요. 외곽의 9번마 온편 강야는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죠. 그럼 여기서 보는 마필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뷰티 원더풀 이 마필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1번 같은 거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9번마 온편 강야가 외곽에서 선행을 갈 겁니다. 종호기 쪽에서가 9번 온편 강야를 지금 이제 김성현 기수를 태웠습니다. 오랜만에 종호기 쪽에서가 이제 김성현 기수를 태웠는데 이 이유는 뭐냐? 감량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렇게 선행형 마필들이 1200m 안말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온편 강야는 또다시 이제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러면 5번마 뷰티 원더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흐름 자체가 약간 빠릅니다. 빠른 흐름에서 올라오는 걸음걸이는 상당히 좋은 게 5번마 뷰티 원더풀이에요.
그 최근 문정균 기수가 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도 최근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약간 좋아져 있어요. 중속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밀리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이제 해결을 하고 나오는 게 5번마 뷰티 원더풀이 되겠고요. 안쪽에 1번마 글로리앤 아너를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저도 이 마필도 이제 계속적으로 선취입 자체가 까다로운 약간 마필이고 라스트에 힘쓰는 구간이 조금은 짧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약간 무리하거나 잃어버리면 라스트 걸음이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교의 강도만 보면 가장 좋아요. 지금까지 1번마 글로리앤 아너를 조교를 보시면 알겠지만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고 직직전 경주도 마찬가지고 강한 조교가 전혀 없었던 마필입니다. 스포 조교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글로리앤 아너를 강한 조교를 시행했다는 거는 그만큼 다리의 상태도 좋아졌고 1200m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1번마 글로리앤 아너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한번 잡고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요거 레이스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가져서 제가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이번만 위즈러버,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필 자체가 너무 작죠. 426kg. 문세영 기수가 어떻게 탈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마필들은 안말 같은 이런 마필들은 초반에 무리한 전개를 하거나 몸싸움을 했을 때 맥없이 무너지는 게 이번 위즈러버입니다. 지난번에 이태 자체도 늦었고 모래를 조금 약간 피해야 저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박지원 조교사가 첫 승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좀 예지중지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마 빅브리지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걸음은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브리지 같은 경우는 약한 레이스에 띄었으면 정말 잘 띄워줘 1등을 해야 되는데 약한 경주에서도 2등, 3등, 강한 레이스에도 2등, 3등 이렇게 뛰는 마필이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결정력 자체가 약간 떨어져요. 2번하고 4번의 마필은. 자, 여기에 한 템포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을 가지고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적정 거리가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이 이제 1400m 거리 경주 편성인데 이번 경주 편성 또다시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도 없고 충분히 뭉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경주 편성에서는 제가 봐서는 몸싸움을 잘하고 또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정권에 움직여야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이번 경주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는 다리 쪽의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침체되어 있는 마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침체되어 있는 마필이 이번에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 마필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오송해벌, 2번마 프로미스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딱히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2번마 프로미스 같은 경우는 중속에서 정말 힘한 배를 상당히 잘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의외로 약간 다리가 높은 단점은 있는데 자기 걸음은 언제든지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로 판단돼요. 레이스 흐름상 다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 제가 보는 마필은 6번마 해피닉투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동진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마 프로미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 중간에서 힘한 배를 상당히 잘해야 되고 컨디션도 잘 끌어야 되는 마필이고 1번마 오성예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1700m에서는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행을 가기는 좀 더 힘드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1번마 오성예별은 제가 봐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요. 다리 바꿈도 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최근 살아나고 있지만 최근 두 번의 경우 계속적으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다는 거는 코너 4개짜리에서 레이스 전개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프로믹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입상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역전이 다리가 높아요. 그리고 이마필도 4코너까지 끌리지 않고 레이스를 전개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10월 5일 경주 때는 워낙에 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 정도에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딱 그 정도 띄워준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또다시 예전처럼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마필이 이제 주행검사 때 모습과 이런 모습 완벽한 충만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6번마 해피이닉스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동주행 기수가 제가 봐서는 1700m 첫 도전이었습니다. 예전에 1400m에서 1분 29초 때까지 뛰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동주행 기수가 그냥 한번 타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동주행 기수를 한만식 기수가 태우고 있습니다. 이마필을 다시 한번 이동준 기수를 태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동준이가 지난번에 타보고 뭔가 약간의 변화를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조교를 해보고 타겠다는 제가 한번 그런 시니어리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1분 53초 지난번에 퍼스트 슈한테 졌습니다. 11번마 퍼스트 슈한테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달라. 마리 적공의 질주의 십성도 많이 변했고 안정적인 일단 발걸음도 많이 보여줬고 예전과 다른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전개를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인 만큼 6번말 해피니투스 이마필을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두 번째 추천 경주로 들어갑니다. 9번마 탑다이아 말을 지난번에 10마신을 이겼죠. 그래도 주력 막고는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지난번처럼 10마신을 이겼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중간에서 끌리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힘한비를 상당히 잘하면서 이동화 기수가 직접 분석을 해서 나와서 그런지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줬어요. 그만큼 따라주는 전개를 해줬고 4번만 명진불패 빅토아르 기수가 계승합니다. 빅토아르 기수는 항상 빅토아르 기수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기수죠. 이 마필도 약간 이제 취입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취입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말들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한 템포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이제 1700m라는 게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 1700m에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정말 이번 주에 이 기수가 이 레이스에 타는 기수가 이 마필만큼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와, 말에 대해서 능력을 알아서 그런지 이 마필을 어떻게 타야 되는 걸 알고 거기에 맞게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형 마필들은 조교의 강도보다는 컨디션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출전하는 게 중요한 거고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은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추입형의 스타일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또 강한 조교도 약간 필요합니다. 추입형의 마필들은 더 강한 조교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1700m가 거리가 늘어난 경주 편성에는 좀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조교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이번 경주 정말 열심히 기수에 대한 특징을 알고 이번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00m에서 더 유리한 마필이고 이번 편성 그렇게 강한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박수홍 이번 경주 들어서 가장 준비를 잘하고 기수가 마필의 특징을 알고 있는 마필 놓고 이번 경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1번마 골든베르크 지난번에 좀 강한 상대들과 만나고 뛰었는데 딱 자기 걸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2번마 행복한 승자 김용근 기수에서 이제 이상규 기수로 교체되었는데 일단 레이팅 점수가 49점이다 보니까 감량 기수를 토니 조교사가 기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마필도 약간 앞말이다 보니까 몸싸움을 좀 못해요. 최근 가장 앞선에 좀 더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말인데 몸싸움도 못하고 4코너까지 꾹 참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을 딱 때려야 되네. 그냥 지난번에 김영근 기수가 그걸 알고 제대로 타줬던 마필 앞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보시면 알겠지만
2번마 행복한 성장도 꾸준하게 뛰는 마필이고 1번마 골든베리크도 꾸준하게 뛰는 마필이고 여기 3, 3의 함양 같은 경우는 일단 무빙식으로 뛰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갈 수 있는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스마트 삭스가 되겠습니다. 2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2번, 1번 들어와도 뭐 할 말이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하지만 둘 다 그렇게 강한 마필이 아니라는 거죠. 7번마 스마트 삭스 같은 경우는 1400m에서 1분 29초까지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온사이드하게 최근 경주 들어서 선행으로 전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기수가 이번에 조상범입니다. 조상범 기수는 최근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 상당히 잘 타주고 있는 기수입니다. 조상범 기수가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까요? 굳이 이런 약한 편성에서 이신호 조교사도 이런 레이스에서 무조건 강공이에요. 그러니까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교의 강도나 이런 게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은 활동적인 기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4코너까지 편하게 선행을 장악하고 올라온다? 그러면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레이스도 중속에서 붙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중속에서 붙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7번마 스마트 삭스가 앞선의 전개를 하면서 버티는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우르스칸 송문기 조교사가 오랜만에 이제 문세영 기술을 기승을 시켰습니다. 57.5입니다. 이 마필이 53에서 입상에 성공하고 54에서 깨지고 지난번에 53.5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번에 57.5입니다. 부담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2번마 스터닝킹 조재로 기수가 개성합니다. 최근 서인석 조교사가 믿을 수 있는 기술을 조제로 기술을 선택한 것 같아요. 예전에 같았을 때 문성엽 기수나 그다음에 안토니오 기수, 지금 예전에 갔어요. 안토니오 기수, 빅토아르 기수 이런 기수들을 상당히 많이 기용을 했는데 최근 조제로 기술을 태우고 나서부터는 말이 좀 안정적으로 좀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금도 10월 달에 상금을 보니까 4억인가 벌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상금을 벌었잖아요. 그만큼 조제로 기수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타주고 있어요. 또 거기에 또 성적까지 내주고 있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이제 승급전에 맞은 경기 편성입니다. 여기에 워낙에 빠른 말들이 많다 보니까 2번마 스터닝 퀸이 안쪽에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스터닝 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속이 빠른 말이 아닙니다. 4코너까지 무조건 추진해가지고 앞선에 붙어야지만 마지막 끝걸음에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예요. 만약에 4번마 샤이노미, 외곽에 10번마 라운탑 플레이 이런 마필들이 또 6번마 엑셀런트 탄 이런 마필들 갈아엎어버리면 또다시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 경주 1200m 경주 편성은 좀 더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마필들 또 취입권에 있는 마필, 사정권에서 취입할 수 있는 마필이 더 유리합니다. 마필 상태가 최근 모습 들어서 완벽하게 보강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복병마 한 마리 소개 드릴게요. 7번마 옥룡입니다. 5번마 블랙모션, 외곽에 있는 8번마 차돌다이아, 9번마 라운더맨 다 좋습니다. 일단 5번마 블랙모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6주에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말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모리를 정통으로 맞다 보니까 모리에 적응하는 모습도 많이 좀 떨어졌던 마필입니다. 8번마 차돌다이 같은 경우는 이번 주구시 보니까 채찍 시에 약간 꼬리 흔드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던 마필입니다. 약간의 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행으로 모리를 좀 더 피해야 되는데 8번마 차돌다이아는 이번에 외곽에 무빙을 떠서 선행을 일단 장악할 수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모래를 안 맞는 경주 편성에서는 8번이 좀 더 유리하죠.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7번마 옥룡 같은 경우는 최근 완전히 좀 변화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마필도 옥룡 같은 경우도 장거리 경기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마필입니다. 약간 이제 예전에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었는데 최근 계속적으로 흐름 자체가 워낙에 빨랐고 뭐 많이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는 약간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전개였어요. 앞에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모래를 또 완벽하게 적응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 헤리카심이 이 마필을 조교를 하는데 고삐를 상당히 짧게 잡고 조교를 하더라고요. 고삐를 꽉 이게 짧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짧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재갈을 더 물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고삐를 길게 잡고 타면은 제대로 당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물건을 잡아 당길 때 끈을 길게 잡고 이렇게 당겨요. 그럼 잘 안 당겨지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사정권에서 이렇게 당기면 물건 좀 더 잘 당기잖아요. 근데 이거 옥룡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고삐를 꽉 잡아가지고 정말 꼭 잡고 조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거기에 재갈 무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막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번 막 블랙모션, 8번 차돌다이아, 9번 막 라운더맨 이 마필들을 빼놓고는 딱히 능력화 자체가 없어요. 1200m의 거리적인 측면 그리고 이 조교 때 느낌 그렇다면 7번 옥룡을 한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지만 헤리카심이 마무리 조교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7번 막 옥룡을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금까지 제가 분석을 잘하고 있다면 마지막은 또 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만 머니크라운. 지난번에 보니까 뭐 사정권에서 말이 알아서 마지막에 취입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알아서 막 이렇게 날라오는데 이번에 부담량이 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뭐 56의 부담량도 충분히 극복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55도 괜찮았던 마필이고요. 3번만 원탁차에 지난번에 진짜 빅토리 기수가 와 진짜 어떻게 말을 저렇게 탈 수 있을까? 와 정말 너무하게 탄다. 정말 개판으로 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임 기수인 김초로 기수가 이번에 직접 마무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 붙어야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게이트 조건이 안 좋았지만 이번에는 게이트 조건이 좀 더 좋아졌던 경기 편성입니다. 제가 이번 경기 보는 마필은 6번마 썬더드림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모타책도 그렇게 빠른 스타트가 아니고 5번마 머니크라운도 그렇게 빠른 스타트가 아닙니다. 둘 다 추입형에서 선위권에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죠. 근데 안쪽에 이스트반도 계속적으로 각질을 변경하면서 1번마 이스트반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각질 변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따라가는 전개를 했어요. 근데 이번 경기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6번마 썬더드림 뿐이 없다는 거죠. 이 썬더드림은 예전에 7월 28일 경기 때 1400m 파노라마 선을 이겼던 마필이고 9월 8일 경기 때는 음파 챔피언을 좀 졌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부담량 53.5에 선행 찬스라는 거죠. 또 이 레이스가 되면은 밤이 됐기 때문에 야간에 약간 라이트가 켜집니다. 이제 라이트가 켜지면은 선행형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인기바 안에서 끝나는 경주보다는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썬더드림이고 최근 뭐 송지철 기수도 이런 마필들 제대로 알고 좀 타주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교 강도도 올렸고 편성 좋아졌고 변화 왔던 6번마 썬더드림 이번에는 강공 선행 찬스 맞은 마필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뭐 이기고 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1월 2일 토요일 분석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도 독감 주사, 또 코로나 주사 지금 예방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꼭 챙겨서 맞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뭐 환절기에 호흡기 쪽에 질병이 걸리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흔든 부분을 참기 위해서는 그래도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방 꼭 하시고요. 방송 열심히 분석한 만큼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